네, 안녕하세요. 오카 김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카 이영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카 이재성입니다. 안녕하세요. 고품격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모품격 토론회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. 와, 네, 이번 두 번째 시간에 토론할 주제는요, 5030의 나라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나? 라는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인데요. 당연히 괜찮죠. 어떻게 괜찮은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. 이 두 분의 토론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한데요. 재작년에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내놨습니다. 전국 5030을 정착하는 5030의 나라가 되었다,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요.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내도로 다 50km로, 그리고 이면도로 다 30km로 이렇게 통일을 한다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. 이 정책은 갑작스럽게 추진이 됐는데, 사실 이거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나서서 한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딱 공표를 해버렸어요. 이렇게 공표를 하고 나니까 그냥 5030이 그냥 정착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, 뭐 정치권에서도 5030이 옳지 않다 하면서 5030에 대한 개선 의지를 펼치기도 했었고,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5030을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. 그 결과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5030, 그래서 왜 말이 안 된다는 거죠?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네. 5030이 유럽처럼 뭐 어느 구간에서는 뭐 조금 일정하게 빠르다거나 어느 구간에서는 5030을 지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5030 모두 일괄적으로 그냥 툭 하고 바꿔버리니까 저녁 시간대나 아니면 보행자 통행이 전혀 없는 곳, 이런 것들이 다 이제 50km가 돼버리는 게 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. 5030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5030이 저녁 시간에는 좀 풀려야 될 거 아니냐, 그런 주장이세요? 네, 그러니까 5030이 완전히 말이 안 된다, 네.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네. 스쿨존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처음부터 너무 낮은 자세로 가시고 계신 거 아닌가요? 아니, 지난번에 욕을 많이 하시면 지난번 스쿨존은 이해하지만 5030 무조건 낮추는 건 문제가 있다, 이 얘긴데요. 최근 그래서 5030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? 이 5030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속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. 5030 시행한 지 지금 한 1년 남짓 됐는데 벌써 속도를 조절한다고요? 예. 어느 정도로 바뀝니까? 이제 일단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한강다리 17개부터 60km로 속도를 10km 이상 올리기로 했고요. 서울시의 경우 이렇게 시범 운행을 하게 된 계기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작년 10월에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90%의 시민의 응답이 이 5030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. 90%? 네. 거의 절대다수가 지금 5030은 잘못됐다, 이렇게 응답한다는 건데,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일단 저는 설문조사를 어디서 했는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. 서울시에서 했습니다. 자, 근데 5030에 대해서 사실 설문조사는 이런 것 같아요. 이 윤석열 대통령,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윤석열 빠다? 윤바다. 자, 그런 얘기가 아니라, 자,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기도 하고 5030 좀 너무 답답한 거 아니냐, 좀 이런 얘기들로 이미 언론에서 물타기를 한번 한 다음에 그런 설문조사를 했으니 설문조사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. 반대로 자, 반대로 잠깐. 문재인 대통령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50대 50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통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거고,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본질을 잃으면 안 돼요. 왜 시행을 했나? 이게 안전 때문에 시행을 한 거잖아요. 그 안전을 왜 꼭 그 차량에만 적용하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. 그럴 거면 그냥 3010 하지. 속도만 낮춘다고 이게 무조건 안전하다,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. 안전 때문에 속도를 낮춘 것이다, 속도를 낮춘다고 안전해지느냐,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. 우리가 속도를 낮추면 당연히 사고율은 줄어들겠죠. 하지만 차량 속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무단횡단을 뛰는 사람들이 줄어들진 않잖아요.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. 전체가 다 법을 칼같이 지켰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무단횡단 사고 비율을 봤습니다. 18%밖에 안 돼요. 뭐 딱 준비해 오셨어. 네. 딱 나오네. 무단횡단을 더 강력하게 잡아라 하지만 여전히 사고의 70% 이상은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도중에 생기는 거예요. 우리 아시겠지만 이 속도가 올라갔을 때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. 당연히 50km, 30km면 훨씬 제동거리가 짧아지고 더 안전하겠죠. 보행자를 칠 확률이 당연히 줄어들겠죠. 한국교통안전공단 2018년 자료인데요. 시속 60km에서 중상 가능성 92.6%입니다. 시속 50km에서 72.7%, 시속 30km에서는 15.4%에 불과하죠. 자, 이렇게 속도가 적어지면 중상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. 결국에 전체 사고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거,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5030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거죠. 그 말은 그럼 그 속도를 다들 지키면서 운전을 한다는 걸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? 60km도 안 지키는데 그러니까요. 설마 50km로 낮춘다고 그거 설마 지키겠냐? 대부분은
우리가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안전 속도를 유지하면서 운전하려고 노력해요.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. 카메라 운전 앞에서는 안 걸리려고 50km 딱 맞출 것이다 이 얘기죠. 그 카메라가 최소한의 회초리 같은 거죠. 뭔 개소리야! 그러니까 속도를 숫자를 낮춘다는 게 실제로 속도가 낮아지는데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통계 자료 같은 거 있어요? 우리가 속도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는 없어요. 왜냐? 카메라로 모든 구간을 다 찍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들을 다 깎아서 평균 주행 속도를 체크하지 않는 이상 모르지만, 근데 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5030 종합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요, 5030 시행 이후 2020년에는 534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471명으로 12%가 감소했어요. 지금 보여주신 자료는 이거군요. 안전속도 5030 모니터링 결과 요약해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37.5% 감소, 전체 교통사고 건수 6.6% 감소, 이 사망자 수 19.1%, 사망자 수 40.5% 감소. 뭐 이렇게 있네요.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, 평균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졌어요. 우리가 논의한 것도 있어요. 여기도 제한 속도가 제대로 지켜지는가. 실측된 준수율은 78.1%였고 제가 봤을 때 좀 통계를 내기 좀 애매한 게 어차피 막혀서 50km 이상 못 갈 것 같아요. 나머지 20.2%는 디립다 달렸다는 얘기거든요. 하루에 뭐 디립다 달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정확한 객관적인 지표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최근 2년간 도로변 대기 측정망 측정 결과 비교표가 여기 있는데요. 네. 보면 2020년 전국 증감률이 35였는데 22% 올라 2021년에 43이 됐습니다. 미세먼지가 더 늘었다. 네, 많이 늘었다. 배기가스가 는다는 건 차들이 그만큼 가다서다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. 그럼 50km로 갔을 때 차에 가다가 신호에 걸려 서고 또 가다가 신호에 걸려 서고, 이게 나을지 아니면 좀 빠르게 가더라도 신호에 안 걸리고 그냥 그 속도 그대로 쭉 가는 게 나을지를 보면 이 측정 결과 비교표가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나름 일리가 있네요. 왜냐면 자동차가 설 때 그리고 갈 때 이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옵니다. 불안전 연소이기도 하고 RPM이 올라가기도 하고, 그리고 중요한 건 타이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. 환경을 위해서도 5030은 그다지 도움되지 않았던 거 아닌가, 뭐 이런 얘기예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근원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이 5030이란 정책이 만들어지게 된 어떤 배경이랄까? 다른 나라도 비슷한 걸 하고 있나요?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. 지금 OECD 38개국 중에 시내 제한 속도가 50km를 넘는 국가가 어디 있나 봤습니다. 캐나다, 콜롬비아, 멕시코, 폴란드, 미국 5개입니다. OECD 국가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흐름에 같이 올라타죠. 50km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? 그러니까 그동안 도로는 이 자동차가 메인이었잖아요.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가 아니라 퍼스널 모빌리티 중심의 도로가 되어가는 거죠. 뭐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다 같이 달리는 도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5030이라는 정책이 보행자 안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에 있어서도 5030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아닌가. 그런 생각이 미래를 생각해서라도. 그쵸. 네네, 알겠습니다.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, 유럽 같은 경우 도시들이 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? 벨젠 로드라고 하잖아요. 그런 돌길들도 있고, 그런 유럽의 특수한 도로들의 경우에는 과속을 했을 때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차선도 굉장히 좁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또 많고,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분명히 시내 도로는 50km 제한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. 한국의 경우에는 다 계획 도시 아닙니까? 도로를 계획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도로도 많이 넓고 유럽에 비해서 도로도 잘 다듬어져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? 일단 해외 사례를 다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해외 사례 중에서 이제 시내 구간이 30km로 제한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실제로 가보면 이 시내라는 게 우리랑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요. 우리는 시내가 좀 저희 있는 역삼동, 뭐 논현동 뭐 이런 데를 우리는 시내로 보잖아요. 프랑스나 이런 데는 이 앞에 있는 도로 정도면 고속도로입니다.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냥 고속도로가 도로 안에 그냥 같이 녹아들어 있어요. 그래서 시내 길을 가다가도 고속도로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냥 자유롭게 돼 있어요. 우리나라가 좀 특별하게 일반 도로를 고속도로 수준을 끌어올려서 그래서 굉장히 잘 계획되어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죠. 그런 반면에 고속도로가 도로 안에 없습니다. 우리나라는. 그런 것들하고 1대1로 비교를 하면 40km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, 그거는 도로 환경을 너무 평준화시켜서 생각한 게 아닌가. 확실히 도로마다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신 거죠? 네. 제가 지금 이 싸움을
실체를 알아서 제가 지금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. 아니. 어느 정도 대안을 좀 생각을 예, 해봤습니다. 예. 어쨌든 5030이라고 이걸 모든 도로에 적용한다?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되죠. 어쨌든 5030이란 정책 취지는 치사율을 낮추고 전체적으로 좀 안전한 도로를 만들겠다. 취지에 공감합니다. 네, 이 취지는 그대로 남겨놔야 됩니다. 이 취지를 남겨놓되 유연하게 적용해야죠. 예를 들어서 저도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.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수서역을 가는 길이 있는데 왕복 10차선 도로예요. 예. 50km 제한입니다. 그런 도로는 좀 유연하게 속도를 좀 풀어주고, 그러니까 모두가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법이잖아요. 지금은 법을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이제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5030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오신 거 맞죠? 하도 많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습니까? 그러니까 속도를 더 안전하게 가자, 속도를 더 낮추자, 이런 근본 취지에 대해선 완전 공감. 그런데 이 속도를 그냥 막연히 한 속도를 딱 정해놓고 도로의 다른 환경들을 그냥 고려하지 않고 다 똑같이 통일하자,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공감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. 50은 그렇다 치는데, 그럼 이제 30을 얘기해 봐야 되겠죠? 30은 뭐 이면도로가 있을 거고,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을 거예요. 30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왜냐면 어린이 보호구역, 어르신 보호구역 이런 보호구역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30도 저는 좀 유연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애초에 이 두 사람이 바뀌어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요. 30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어린이가 있으면 무조건 조심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, 요 30도 그러니까 이게 도로에 따라서 막 8차선짜리 도로를 30으로 가라 그러면 그거를 지킬 사람이 과연 누가 있나? 전 지키는데요. 그 팀에 까세요. 그러면 진짜 지켰나 보게. 보자. 학교가 있다는 거는 언제 어떻게 아이가 나올지 모른다는 건 이미 확정이 된 거거든요. 그러면 그게 밤 12시 넘은 시간 언제든 간에 어린이가 나올 거는 언제나 가정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어린이는 어느 속도에 치이던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속도 30, 그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어린이 좋아합니다. 이 사람이 뭐 어린이 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. 무슨 사이코패스로 그런 사람이 생각하시네. 아니에요. 저도. 자, 학교는 등교 시간, 하교 시간이 있죠. 그 시간 다 지났어. 밤 10시, 12시에 아이들이 학교 근처에 막 8차선 도로를, 그런 일이 있나? 사실은 요즘은 없죠. 그 초등학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초등학교가 놀이터였잖아요. 그게 다 개방돼서 어린이들이 거기서 계속 놀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초등학교의 한 순작용이었는데,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가 그런 작용을 못합니다. 애들이 딱 끝나는 순간 집으로 다 가야 되지 놀이터에서 노는 걸 허용해주지 않습니다. 일단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린이 안전을 등한시하자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.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고, 그러기 위해서 저는 속도보다 더 위험한 건 불법 주차. 정작 불법 주차는 안 막아요. 단속을 뭐 2배로 더 무겁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단속 안 이루어집니다.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초등학교 그 애들을 내려주려고 하는 엄마 아빠들이 거기서 차를 세웁니다. 자기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주차해요. 그런 것들 보면은 야, 저거를 안 놔두고 속도를 낮추는 게 효과가 과연 있을까?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.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, 모든 시간, 모든 도로를 다 30km로 통일해 놓고 나면 그냥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만 죄인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자,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노인 보호구역 있습니다. 아, 어린이 보호구역? 있고, 소년 보호구역 있어야 되고, 중년 보호구역, MG 보호구역 다 있어야죠. 보호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칼같이 적용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. 모두가 다 30km 돼야 된다. 일괄로 30km? 이거는 진짜 탁상 행정에 불과한 거죠. 아, 너무 행정 편의적이다.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면밀하게 분석해서 원칙을 만들어냈어야 되는 게 아니냐. 이런 얘기. 그 얘기에 공감하고 있어요? 네. 이렇게 쉽게 공감된다고? 정책 위반자들이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, 이런 얘기였고요.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. 모카 이영민이었습니다. 모카 이재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